네, 안녕하세요. 다솔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관리와 솔리드 주로 여기에는 내용을 전반적인 개념을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자의 고통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현업에서 설계를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용 절감의 압박. 보통 이것은 설계자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에서 이런 어떤 공격적인 비용 절감액을 가지고 그것을 맞춰라 라고 푸시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난이도 있는 고통이 바로 일정에 대한 압박이죠. 개발자라면 이거 몇 월 며칠까지 해라 라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라고 끝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설계자들의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사와 커뮤니케이션이죠. 꼭 협력사가 아니라 뭐 생산 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와의 협업도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 해석의 오류라고 제가 하나 써봤는데요. 저는 정상적으로 도면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해를 잘못하거나 혹은 다른 버전의 도면과 헷갈려서 실제 제품이 잘못 들어온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또 도면 송부를 잘못하는 케이스, A라는 협력사한테 A-라는 도면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B-라는 도면을 보내서 이것이 헷갈려서 잘못 처리되는 경우, 혹은 최근의 버전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옛날 버전을 잘못 보내가지고 거기서 제품이 잘못 들어오는 케이스들,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각종 협력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설계 자체죠. CAD를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상이 복잡하거나 그러면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설계 변경입니다. 물론 내가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 변경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사실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뭐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사양 변경이라든가 혹은 생산팀의 요청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해야 되는 것도 굉장한 고통. 그리고 도면 작업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고통이죠. 설계는 그나마 창조적인 일인데 도면 작업은 창조성보다는 굉장히 오퍼레이션적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가다성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파생 모델이에요. 물론 A라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바로 A-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그나마 좀 덜 할 텐데요. 한 3년 전에 출시됐던 모델, 4년 전에 출시됐던 모델을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그것의 파생 모델을 개발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설계한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몇 년 지난 데이터를 열어서 내가 그것에 대한 파생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 구조도 잘 모르겠고요. 어느 파일이 최신 버전인지도 모르는 이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 외에도 아마도 우리 설계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자로 있으면서 실수했거나 힘들었던 과정들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설계 데이터를 못 찾을 때, 어디선가 그 다른 부서에서 개발하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진 걸 봤어요. 요거 다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 요청을 어디다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네, 바로 부하 직원은 쓰는 방법입니다. 야, 이거 내일까지 이거 설계도 찾아와. 도면 찾아와. 그러면 저는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겠지만 제 밑에 있는 직원은 아마도 그 도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 헤매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협력업체죠. 이 부품을 제조한 협력업체한테 대충 이러한 것에 대한 도면을 찾아와라 라고 많이 시킵니다. 저도 많이 시켰고요.
그러면 저는 한번 시키기만 하고 가면 되지만, 하지만 우리 협력사들은 내가 원하는 도면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스펙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원하는 도면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샘플비 예산이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비 예산이 초과할 때 역시나 협력업체한테 무슨 샘플비 청구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것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정신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저희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하지만 굉장히 푸시를 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해왔는데 과연 그것이 잘하는 행동이었는가, 맞는 행동이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계자들이 이와 똑같진 않더라도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잠시 한 30초 정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정신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정확한 방법인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있다 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 중에서 한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면, 보관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도면을 정확히 배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와중에서 내가 설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개념적인 오프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에서 이 데이터의 가치를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왼쪽부터 시작을 하죠. 각 제품의 생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잘 회사에서는 다 이 정도 레벨로만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 관련 노하우가 그 안에 다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바로 제품에 관련된 정보가 집대성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업들의 어떤 저변에 있어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업 활동의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자,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 로컬에 각각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로컬에 자기 컴퓨터에 보관하게 되면 사실 개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설계한 거니까 내 데이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내 데이터인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 회사의 데이터고, 그리고 이렇게 로컬에 각각 데이터를 보관하다 보면 이 데이터의 관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는 개인이 자기가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에 볼트에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죠. 데이터의 소유권이 회사 소유라는 인식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를
개인이 로컬에 각각 보관하는 것 대비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이제 팀 작업 혹은 회사 전반에서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네 가지 주제, 이 네 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있는 설계 생산성 향상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설계 생산해야만 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한 번 사용한 데이터를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업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없애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계가 지금 일정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혹은 사장님이 야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설계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정을 더 땡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계자를 한 명 더 붙여줄까? 근데 사실 개인 작업으로 하다 보면 설계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 더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만큼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죠. 여러 버전 간의 차이인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실하거나 혹은 검색 불가인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 서버 어딘가에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많은 파일 사이에서요. 그래서 통합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야만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터 통합을 하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대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표준화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거죠. 회사에 풀려면 데이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부품,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실제적으로는 표준 부품. 또 우리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설계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체계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쉽지 않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귀찮은 업무가 또 증대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현업 시절에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DXF나 DWG 파일과 그리고 PDF 파일로 도면을 떨어뜨려서 서버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모든 프로젝트가 잘 정리되어 있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PDF를 찾으려고 들면 그것이 실제로 없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뭐 프로세스는 PDF로 보관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구현이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부품 정립이 되면 사실은 굉장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화되지 않은 부품 체계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불필요한 일정 지연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여러 설계자들이 다 같이 쓰는데 각각 오더한다고 하면 파트 넘버는 한없이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볼륨 베이스의 구매, 그러니까 대량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구매팀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쪼개서 발주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또 데이터를 통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흐름을 파악한다든가 그리고 데이터 배포하는 데서 그리고 오류 감소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의 현실 한번 볼까요? 각각 로컬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별도의 설계 프로그레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보고자를 또 따로 만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임의의 로컬로 보관하게 되면 다른 설계자들이 혹은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와서 이것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이런 것들이 나중에 품질팀이나 혹은 제조팀과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그리고 데이터 공유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설계자 한 명이 알아서 발주를 낸다, 샘플을 발주낸다, 혹은 양산 도면을 배포한다라고 할 때 버전을 잘못 보낸다든가, 혹은 잘못된 대상한테 보내는 케이스들이 왕왕 발생하곤 해서요. 나중에 전체에 조립을 하려고 들면 어느 순간 부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전체 일정이 늘어지는 케이스들이 또 아주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각각에 있는 장비들을 다 백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한 곳에 잘 통합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한 장비만 백업을 정기적으로 해놓게 되면 사실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러스와 랜섬웨어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에서도 얼마 전에 그 랜섬웨어가 공격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슈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랜섬웨어라는 것은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처럼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랜섬웨어가 파일들한테 다 암호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용자들은 암호를 걸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을 짠 하고 터뜨리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 랜섬웨어들이 암호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입금을 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 입금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들 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업을 하고 그것을 또 백업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A 시스템은 뭐 매일 백업을 하고요. B 시스템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백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 터졌을 때 그 두 번째 백업, 그 전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살리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데이터 통합에 대한 욕구들로 이것을 결과로 만든 것이 바로 저희 PDM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니즈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계자들이 각각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은 주로 설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PDM이 통합을 하게 되면 설계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 얘기는 뭐 많이 말씀드렸고요. 구매팀이나 자재팀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에 따라서 발주를 할 수 있고 도면과 자재가 정확히 일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매가 직접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PDM에 또 많이 쓰이는 데가 바로 생산과 생산기술 같은 부서들이 되겠습니다. 설계팀에서 도면이 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생산 및 생산기술에서 데이터가 따로 움직이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데이터가 나중에는 과연 현장에 있는 제품이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냐라는 것이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 곳에서 통합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설계와 그것에 따른 생산 및 생산기술의 적용, 그리고 생산에서 ECO를 제기한다든가 EC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설계팀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PDM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관리자 쪽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과연 잘못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냐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와 승인을 프로세스화해서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고서는 다음으로 진행될 수 없게 체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영업 및 마케팅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설계 데이터가 설계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브로셔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데에도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케팅 팀에서는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CAD 데이터만으로도
마케팅 브로셔에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작성하다든가 영업에서 제안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이제 글로벌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일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왼쪽에 지금 표기가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파란 영역에서 일반 기업들의 PDM이나 PLM을 사용하는 비율과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PDM과 PLM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약 30%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PDM과 PLM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PDM이 필요하다라는 것,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솔리드웍스 PDM은 어떻게 생겼나를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은 다소 시스템에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다소 시스템은 세계적인 PLM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소 시스템 내에서 솔리드웍스는 아주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미케니컬 캐드는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솔리드웍스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제품들의 특징은 각각의 제품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아주 직관적이어서 보이는 대로 쓴다라는 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아주 직관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심플 앤 이지 투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해서 업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계의 전 과정을 커버합니다. 2D 설계, 3D 설계, 전장 설계,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그 외에도 렌더링이라든가 다양한 설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솔리드웍스 브랜드 하나로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솔리드웍스 브랜드 내에는 제품이 어떻게 있나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오늘 관심 있는 것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이 두 가지 패키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솔리드웍스 PDM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통합의 장점들 그것들을 솔리드웍스 PDM으로 모두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레벨의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속성 그러면요. 사실은 PDM을 만드는 회사들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회사들이 제품을 개발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기능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에 가지 않아서 그런 회사가 가끔 망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기술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 회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 레벨의 제품은 안정성과 영속성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솔리드웍스에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솔리드웍스 미케니컬 캐드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버전업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부드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일 기술 지원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면 저희 공인 리셀러한테 기술 지원을 받으실 텐데요. 솔리드웍스와 PDM이 각각 다른 회사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기술 지원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리드웍스 회사를 판매한 저희 공인 리셀러에서는 이것은 PDM 이슈입니다 라고 하고요. PDM 회사에서는 이것은 솔리드웍스 이슈예요 라고 서로 핑퐁을 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예 통으로 묶어야만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PDM은 솔리드웍스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아주 기본 기능에 충실합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패키지 제품이다 보니까 빠르고 쉽게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죠.
아까 저희가 데이터는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왼쪽에 이제 통합된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밑에 컴퓨터가 여러 대들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각각의 자기 컴퓨터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아카이브 서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서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M 정보를 처리한다든가 그리고 물리적 파일을 보관한다든가 하는 것이 서버에서 하는 일이고요.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실제 설계자 혹은 이 설계 데이터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뭐 제조라든가 구매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로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다 라는 것이죠. 그럼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을 하면 어떤 것들이 이득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한 곳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보안의 입장에서 또 치명적일 수가 있죠. 솔리드웍스 PDM은 로그인 기반으로 권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로그인에 따라서 권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권한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다가 사용자 등록 수가 무제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PLM들이 사용자 등록 수를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라이센스와 맞추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PDM은 사용자 등록 수가 실제 라이센스 수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검색 도구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고객사들을 많이 가보면 PDM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 서버를 쓰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파일 서버에 가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정말로 재활용하냐? 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쌓여있지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느니 차라리 다시 설계를 하겠다. 그것이 더 빠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왕왕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파일 서버를 쓰게 되면 보통 파일명으로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파일명을 굉장히 길게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는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PDM의 검색 기능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자료를 상당히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빠르고 강력하다고 했는데요. DB 검색입니다. 파일 서버는 실제로는 그 물리 파일 하나하나의 파일명을 조사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PDM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 정보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검색하는 팩터가 파일명뿐만 아니라 각종 속성 정보라든가 체크인, 체크아웃 여부, 버전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문서 내 검색 역시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면 내에 있는 어떤 텍스트라든가 혹은 오피스 문서 내에 있는 어떤 내용, PDF 내에 있는 내용을까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몇몇의 키워드만 가지고 점점 더 내용을 줄여가면서 검색을 실제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재활용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원격지간 협업이 가능한데요. 지금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왔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R&D 센터는 한국에 있지만 제조 현장이 지금 점점 더 해외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설계를 하고 이것들을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어떤 사이트에 이 정보들을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할 때 뭐 메일로 데이터 하나씩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체계화되기 굉장히 힘들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상해에도 서버를 하나 두고요. 이 서버를 밤새 동기화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해에 있는 사용자들 역시도 아주 최신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게 하면서도 데이터는 편리하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원격지간 협업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격지 협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더 좋죠. 유연한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설계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것이 처음에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 대기, 승인 완료,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한 파일에 대한 상태들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좀 복잡하게 생긴 그림이 바로 이 상태를 어떻게 구축할래? 라는 것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되어 있고요. 실제 이것은 솔리드웍스 PDM의 세팅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 그린 대로 프로세스를 탈 수밖에 없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표준을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강제 표준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제 프로세스를 여기서 도입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워크플로우 과정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인이 나게 되면 DWG나 PDF를 만들어라 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승인이 났을 때 이 데이터들을 어느 부서에 배포해라 라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 작업이 훨씬 더 편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 대한 체계는 어떤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의료사업이라든가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 이런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이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하게 돼서 충분히 법적 규제를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 역시도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워크플로우의 예를 말씀드리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 작성을 할 때 이런 템플릿을 개발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PDM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제가 이것은 데모용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템플릿인데요. 이렇게 템플릿을 특정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화면처럼 어떤 특정 프로젝트 코드와 그 밑에 각종 폴더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물론 어떤 폴더에 어떤 파일 들어가게 강제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회사 내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동일한 표준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도 이것이 어느 위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강제 표준화를 통해서 회사의 업무가 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작업할 수가 있는 것이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한 곳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중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다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흔한 케이스들이 바로 ERP가 되겠죠. 제일 많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이터는 바로 BOM이고요. 이런 BOM이 서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BOM을 솔리드웍스 PDM에서 만들어 놓고 그 BOM 데이터를 ERP에서 가져간다든가 혹은 ERP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솔리드웍스 PDM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PDM에서 어떤 작업이 발생을 됐을 때 이것을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이 새로 배포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림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PDM 시스템 내에 있는 시스템으로 통보를 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많이 쓰시는 이메일과 링크를 시켜서 그 이메일로 정보가 나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과의 협업 역시도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회사 규모에 맞는 규현이라고 있는데요.
한 명부터 수백 명까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한 명이 데이터 보관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PDM을 쓰시는 케이스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사 중에는 뭐 100여 개 이상의 PDM을 사용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업무를 이제 웹 클라이언트로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이 PDM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수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API,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존에 없던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로 하는 것은 복잡한 단계,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클릭 해야 되는 것들을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한다든가 혹은 다양한 기능들을 없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API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CAD 외에도 세상에는 다양한 CAD들이 있죠. 이런 2D CAD라든가 다른 3D CAD 역시도 솔리드웍스 PDM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화면은 오토캐드 그림인데요. 오토캐드에서 파일 오픈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파일 열기를 실행했을 때 보시면 저희 솔리드웍스 PDM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그 안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정보를 찾아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CAD를 넘나들면서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솔리드웍스 PDM은 패키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키지 제품이란 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빠른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UI가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한 UI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또 빠르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한 4시간 정도, 실습 포함해서 한 4시간 정도 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자의 경우에는 저희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한 5일 정도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거의 모든 세팅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리셀러에 풍부한 엔지니어의 기술 지원 리소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저희 엔지니어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사용과 조기에 정착이 가능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꼬마 아가씨처럼 환하게 우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은 솔리드웍스 PDM에 대해서 개념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웨비나라든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패키지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에는 프로페셔널 패키지와 스탠다드 패키지 두 가지가 있고요.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기능이 다 이 안에서 구현이 됩니다.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에 적합합니다. 제가 10명 이하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 조직에 적합한 것이 바로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를 써야 하는 주요 이유는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이나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을 사용하게 되면 한 시트당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가 한 시트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솔리드웍스를 2016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만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 지금 최신 버전을 쓰고 있지 않은 고객들 중에서는 이것을 최신 버전으로 올리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협업 체계를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로컬에서 각각 보관한 것은 의미가 좀 낮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만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를 잘 검색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PDM은 어떤 특정한 전문가 몇 명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설계자 모두 혹은 설계자를 넘어서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이 어렵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PDM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솔리드웍스 PDM은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혹은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 우리 기업들의 고객들이 PDM을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솔리드웍스 PDM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월 25일에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저희 PDM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신청어를 받고 있는데요. 이메일 신청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있는 신청은 웨비나 신청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초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신청을 하시게 되면 PDM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희 회사에 사무실도 한번 와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각종 이벤트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